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미국에서조차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나라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 이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사회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우리가 이 나라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나라를 그저 북한과 대치 중인 위험한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방위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이 나라의 무기를 구매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이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래된 편견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 미국이 보호해줘야만 하는 나라 아냐? 북한이 쳐들어오면 하루 만에 무너질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3년간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군 장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리고 많은 미군들은 심지어 한국을 떠나기 싫어할 정도로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한 미군 장교가 처음 한국에 배치되었을 때부터 겪은 충격적인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그는 한국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흔히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첨단 기술, 빠른 인터넷,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그리고 강한 군사력까지 그는 한국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미 육군 중위였던 존 톰슨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솔직히 말하자면 불만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존 톰슨, 미 육군 중위로 이제 막 한국에 배치되었죠. 한국, 왜 하필 거기야?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럽이나 심지어 본토 배치를 기대했던 저에게 한국은 그저 북한과 대치 중인 위험한 곳,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는 인상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내가 낙후된 나라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거지?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 효율적인 입국 절차,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항.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중얼거리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용산 기지에서 저의 멘토가 될 제임스 브라운 중령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브라운 중령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마치자 브라운 중령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떤 것 같아? 톰슨 중위? 솔직히 말하자면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과는 별개로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 우리가 여기에 주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과 달리 브라운 중령은 화를 내기는커녕 미소를 지었죠. 나도 내 나이 때 그렇게 생각했어. 28살의 젊은 장교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도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 중령의 눈빛이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내 말을 기억해둬. 그날 저녁 기지 밖으로 나가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 풍경,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스마트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확인해 보니 미국보다 몇 배는 빠른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인가?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군사력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겠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브라운 중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분명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라 불리는 저의 임시 숙소에서 처음으로 주문한 야식이 자정이 넘어 30분 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새벽에도 도시는 살아 숨쉬고 언제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라운 중령과 함께 기지 주변을 돌아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데요. 브라운 중령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곳이 내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알아? 20해 전, 이곳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 그때는 정말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지. 하지만 지금, 톰슨, 넌 이제부터 진짜 한국을 보게 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중심가를 혼자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그 효율성과 청결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와이파이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강남역에 내려거리를 걷다가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 옆 테이블에서 대화하는 한국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유창한 영어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 나라가 정말 우리의 보호만 받는 나라인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지나쳤는데 그곳에 전시된 최신 기술들은 심지어 미국에서도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삼성과 LG의 로고가 빛나는 제품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 강국이잖아. 그날 밤 브라운 중령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은 한국군과의 첫 합동 훈련이 있어. 준비해. 메시지를 읽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군은 어떨까? 그들도 이 나라의 다른 측면들처럼 내 예상을 뒤엎을까? 아니면 여전히 미군의 보호가 필요한 수준일까? 침대에 누워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어요. 초고속 인터넷, 효율적인 대중교통, 첨단 기술. 분명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 나라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군과의 첫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브라운 중령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잘 지켜봐. 첫 인상부터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 장병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최신식이었고 훈련 태도도 엄격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첨단 통신 시스템과 작전 계획 수립 방식이었어요. AI 기반 작전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것 봐, 톰슨. 브라운 중령이 한국군 특수부대의 드론 운용 훈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드론 정찰 기술, 우리가 개발 중인 시스템보다 일부 측면에서는 더 진보됐어. 믿기 힘들었습니다. 정말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브라운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됐어. 이제 한미동맹은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상호 협력이야. 오후에는 한국군 대위 김준호와 함께 작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김 대위는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 군사 교리에도 정통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그가 제시한 전술적 해결책들이 때로는 미군의 표준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톰슨 중위, 이 지형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이 전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 대위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을 고려한 접근법이죠.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김 대위와 함께 기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에게 물었어요. 김 대위,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한국은 정말 미국의 도움 없이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나요? 김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으로는 아직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50년 전의 한국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미국과의 동맹은 이제 의존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브라운 중령이 제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톰슨, 생각이 조금 바뀌었나?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중령님, 제가 한국군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라운 중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막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였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닌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주말에 서울 시내를 탐험하며 느낀 생활의 편리함은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한밤중에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30분도 안 되어 따뜻한 음식이 배달되는 경험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미국에서라면 이 시간에는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된 김 대위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톰슨 중위,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까?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질문에 잠시 생각해보니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글쎄요. 아마도 이 초고속 인터넷?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여기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걸 인정해야겠네요. 김 대위는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하다가 실제로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더군요. 당신도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걸까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맞나? 이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브라운 중령과 함께 한국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한국산 무기 시스템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K 전차, KF-21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드론과 미사일 시스템들,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들이었어요. 놀랍지? 브라운 중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이야. 우리가 구매하는 일부 장비들도 한국산이라는 거 알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니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문득 미국의 제 고향 소도시가 떠올랐습니다. 노후된 인프라, 느린 인터넷,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비교하자면 오히려 한국이 더 발전된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편리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한국 배치를 불평하던 제가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미국인으로서 여기 오래 머물 순 없겠지. 결국은 돌아가야 해. 그런데 왜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날 밤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가족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때? 어머니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예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벌써 배치 종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떠날 시간을 걱정하게 되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브라운 중령의 초대로 그의 한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방문했어요. 아름다운 한옥을 개조한 이 공간에서 브라운 중령은 제게 맥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는 됐나? 중령이 문득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자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졌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전 여기 더 있고 싶습니다. 브라운 중령은 놀라지 않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어. 너의 변화를 지켜봤거든. 제가 어떻게 변했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중령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처음 왔을 때 넌 이곳을 떠나기만을 기다렸지. 한국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넌 이미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 무엇보다 내 눈에서 이곳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미개발국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보다 나은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더 안전한 거리, 더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더 빠른 인터넷,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브라운 중령님, 제가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지. 군복무 연장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전역 후에 민간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실제로 많은 전역 군인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영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네온사인이 빛나는 상점들,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는 포장마차들,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게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처음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영어권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방위산업 컨설턴트, 영어 교사, 글로벌 기업의 해외 담당자.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코리안 드림을 꾸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을 하자 웃음이 나왔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브라운 중령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도 이곳을 떠나기 싫었어. 그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궁금했어요. 내일 꼭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산 기지에서 브라운 중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무슨 일이야? 톰슨, 무언가 결정한 것 같은 표정인데. 중령님,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한국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물었어요. 브라운 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확실해? 충동적인 결정은 아닌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성장한 시간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 세계에서의 우리의 역할,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브라운 중령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내 나이에 첫 한국 근무를 마치고 떠나기 싫었어. 하지만 결국 돌아갔지. 그리고 3년 후 자원에서 다시 왔어. 그때 내 현재 아내를 만났고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됐지. 그의 이야기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럼 저도 일단 복귀 후에 다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거야. 중령이 조언했어요. 군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특히 내가 이미 한국군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다음 배치 때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어. 그날 오후 김 대위와 마지막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그에게 제 생각을 털어놨어요. 김대위, 사실 전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대위는 반갑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겠네요. 톰슨 중위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사실 처음엔 이곳에 오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을 낙후된 나라로 생각했고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고만 여겼죠.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김대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 생각이 바뀌죠. 한국이 발전하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컸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어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제가 느끼고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대위와 몇몇 한국군 장교들이 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전통 한식이 가득한 테이블을 앞에 두고 우리는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톰슨 중위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꼭 연락해주세요. 우리가 서울의 모든 좋은 곳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어요. 다른 장교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진심 어린 조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의 군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모은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울타워의 작은 모형, 한글이 새겨진 열쇠고리, 그리고 김대위가 선물한 전통 부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한국이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서울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를 정말 떠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땐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떠나기 싫다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돌아보니 브라운 중령이었어요. 마지막 풍경을 담아가나 보군. 중령님도 여기에 계셨군요.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브라운 중령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처음 한국을 떠날 때 마지막 밤에 이곳에 왔었거든.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제 마음속 깊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브라운 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톰슨.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한국과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는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어떻게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준비된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중령의 조언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타워에서 내려와 명동거리를 걸으며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첫 번째로 먹어본 불고기, 처음 가본 노래방, 한강에서의 자전거 라이딩.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문득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봤어요. 그들도 제가 처음에 가졌던 것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 경험을 통해 그들의 생각도 바꿀 수 있을까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앞으로 할 역할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최종 점검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한국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세계관을 바꾼 중요한 장소가 되었어요. 브라운 중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비된 상태로 다시 돌아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 이번엔 떠나지만 더 준비된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이제 코리안 드림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은 묘하게 첫날 공항에서 나오던 길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친숙하고 아쉽게 느껴졌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브라운 중령과 김대위가 배웅을 나와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톰슨 중위, 이건 한국의 전통 도장입니다. 당신의 한국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용수, 용기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감동의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이네요. 고맙습니다. 김대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브라운 중령이 제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돌아가면 뭐 할 거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땐 더 준비된 모습으로요. 브라운 중령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 톰슨. 한국은 항상 내게 열려 있을 거야.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마지막 한국의 모습을 담아두려 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왜 하필 한국이야? 라는 불만이 없었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새로운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 효율적인 공공 시스템, 활기찬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과거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는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더 앞서 있기까지 했죠. 고향에 도착하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어땠어?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내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어.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갈 거야. 비행기가 미국 상공에 접어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양국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 이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브라운 중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항상 내게 열려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도 이제 아메리칸 드림뿐만 아니라 코리안 드림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으셨다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처럼 여러분의 생각도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미의 우정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